한국 대표 선발을 위한 카드는 단 한 장. 2019 IMSA 월드마스터스 챔피언십 국내 선발전 2라운드 보내드립니다. 해설의 최명훈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단 한 장의 카드를 놓고 싸우다 보니까 우리 한국 선수들의 선발전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대회를 방불케 하는 대진이 짜여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랭킹 순으로 해서 선발전을 치르기 때문에 네. 정말 세계 대회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출전하는 박정환 구단은 선발전 자체가 8년 만이라고 하죠. 예, 그만큼 오랫동안 랭킹 1위를 이제 고수했었는데 네. 얼마 전에 이제 랭킹 2위로 신진서 선수에게 랭킹 1위를 뺏겼었죠. 그러면서 정말 오랜만에 선발전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자, 오늘 그 대진 자체가 정말 꿀잼 대진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대회 정보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2019 IMSA 월드 마스터즈 챔피언십. 대회 이름 자체가 굉장히 긴데요. 예. 전신 자체가 엘리트 마인드 게임즈예요. 예, 대회 이름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자, 본선은 5월부터 중국에서 펼쳐지게 되고요. 참가 인원은 남자 3명, 여자 2명의 선수가 출전을 합니다. 우리 여자 선수들은 모두 확정이 됐어요. 예, 최정 선수와 오유진 선수가 확정이 됐는데요. 여자 선수만 놓고 보면은 어느 중국팀하고 붙어도 절대 꿀릴 일이 없죠. 그렇습니다. 자, 대회는 세 종목으로 펼쳐집니다. 특히 지난 대회에서 혼성 페어전 신진서 구단과 최정 구단이 호흡을 맞췄었는데 금메달을 획득을 했었죠. 예, 신진서 선수와 최정 선수 수익기가 빠르고 번쩍번쩍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주 잘 맞는 것 같은데요. 올해도 과연 한 팀이 될 수 있을지요. 제한 시간은 각자 1시간, 초읽기는 30초 3번밖에 주어지질 않습니다. 범은 중국 룰에 따라서 7집 반입니다. 자, 어제 신민중 구단은 박용훈 구단에게, 강동윤 구단은 변상일 구단에게 승리를 거뒀어요. 예, 오늘 대진은 신민준 선수 대 박정환 선수, 강동윤 선수 대 김지석 선수인데요. 신민준 선수와 박정환 선수는 올해 4번을 만나서 신민준 선수가 3승 1패를 거두고 있고요. 또 주목할 점은 KBS 바둑왕전 결승에서 이제 2대0으로 이기고 우승을 했어요. 네. 그리고 강동윤 선수와 김지석 선수, 대국, 그 두 대국자가 대국한 것이 한 30판 넘어가고요. 정말 두 기사는 아마 평생 라이벌로 남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강동윤 구단과 김지석 구단도 용성전 결승 리턴 매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김지석 선수가 2대1로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그러면서 우승까지 차지했는데 오늘 서륙전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대진이 어떻게 이렇게 짜여졌을까요? 우선 뭐 결승 리턴 매치도 성사가 됐고 보니까 좌측조는 90년대 생조, 예. 우측조는 80년대 생조로 꾸려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진을 제가 만약에 붙인다면 네. 이렇게 붙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주 보시기에 재밌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자, 과연 2라운드의 승자가 누가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얘기해 주신 대로 박정환 구단과 신민준 구단은 이벤트 대국 포함해서 신민준 구단이 3승 1패를 네. 거뒀고요. 더군다나 바둑왕전 결승에서 이 마지막 대국이 역전 승리, 그것도 반집을 남겼었거든요. 신민준 선수가 예전에 비해서 약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요즘 정상급 기사들과 대결을 펼쳐도 네. 좋은 내용과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바둑도 기대해 봅니다. 네, 뭐 질 줄 모르는 페이스를 보여주고요. 강동윤 구단과 김지석 구단은 4개월 만에 대국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결과는 어떨까요? 2라운드 결과 지금부터 함께 해보시죠. 2019 IMSA 월드마스터스 챔피언십 국내 선발전 2라운드입니다. 대국장의 모습인데 옆에 김지석 선수와 강동윤 선수는 아직도 안 왔네요. 공교롭게도 두 기사가 안 왔네요. 예. 자, 신민준 구단과 박정환 구단은 착석해 있는 상황이고요. 박정환 구단이 1번으로 입장을 했더라고요. 예. 요즘 박정환 구단 보면은 지금도 목 뒤에도 바르고 하는 거 보셨을 텐데 이 좀 향이 나는 그 호랑이 연고 같은 거를 항상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지금 아주 제일 재밌게 보고 있는 장면은 네. 서봉수 구단이 심판을 맡았는데 별로 본 적이 없었어요. 심판으로서는. 네, 오늘 심판을 맡아서 잘 진행해 주길 바랍니다. 근데 옆에 판에 아직 두 대국자가 진짜 착석을 안 한 것도 네. 약간 좀 보기 드문 경우인 것 같은데요. 이례적인데요.
자, 서봉수 구단의 개시 선언으로 대국 시작했습니다. 생각 시간은 각자 1시간, 초읽기는 30초 3번이 주어지고요. 선수들에게는 1분 초읽기 1회보다도 더 적다고 느껴질 것 같아요. 그렇죠. 30초 초읽기는요. 횟수가 좀 많아도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강동윤 구단과 김지석 구단 두 기사 모두 지각을 하게 되는 꼴인데. 그렇죠. 지금 한국 바둑 룰로는 네. 15분 이상 지각하게 되면은 기권패가 되거든요. 아, 네. 근데 아마 오겠죠. 예. 누가 먼저 입장을 할지도 궁금하네요. 자, 돌가리 결과 바둑은 박정환 구단이 획을 주게 됐어요. 혹시 두 기사가 같이 있지는 않겠죠? 뭐 차를 한잔 한다던가 그러다가 뭐 늦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11시 대국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10시 대국이라면 간혹 늦게 오는 기사들도 있는데 11시 대국이면은 뭐 그렇게 부담이 없는 시간이라 교통 때문에 지각할 일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김지석 선수 같은 경우는 집이 아주 가깝죠. 병원에서. 가까워요. 만약에 대국날을 잠시 깜빡했다고 하더라도 집에서 뛰어오면 뭐 한 10분 안쪽으로 네.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요. 예, 박정환 선수 요즘 이제 첫 수는 대부분 화점을 갖다 놓고요. 이제 흑의 다음 수가 이쪽 소목이냐, 이쪽 소목이냐, 아니면 양화점이냐 이렇게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이쪽 소목을 뒀거든요. 이렇게 두면은 보통은 여기 화점을 두고 이쪽 나를자를 붙이는 이 포석을 가장 많이 두죠. 뭐 이 포석이 흑의 입장에서 보면 두 판 중에 한 판 정도는 이 포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 포석 자체를 그 중국 AI가 좋아한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그런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두면 이제 백이 낮게 걸치면 이렇게 나를자를 두고요. 높게 걸치면 이렇게 붙여 당기죠. 이렇게. 예. 그러자 신민준 선수 여기까지는 흉내 바둑인데요. 설마 흉내 바둑을 한번 선보일지. 만약 여기서 우화를 나를자로 걸쳐간다면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곳을 걸쳐가면 같은 형태가 되고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몇 달 전에 신민준 선수가 한번 흉내 바둑을 뒀던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일단은 네. 점잖게 이렇게 씌워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입구자로 받아두었습니다. 자, 신민준 구단과 박정환 구단은 공식 기전에서는 4번을 만난 바가 있었는데 앞서 얘기해드렸던 대로 올해의 만남과 또 2015년 KB리그 챔피언 결정전에서 만나서 박정환 구단이 승리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예. 총 2대2 예. 스코어인데요. 그리고 비공식 기전으로 올 초에 열렸던 1월 1일이었죠. 네. 맥심배 20주년 기념 대국에서 정초부터 박정환 선수 입장에서는 공식 시합은 아니지만 이제 어찌됐건 새해 첫 시합인데 신민준 선수한테 졌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KBS 바둑왕전 결승 1국에서도 또 지고요. 공식 기전, 이벤트 기전 포함을 해서 5번을 만났지만 재미난 점이라고 한다면 시간 많은 대국에서는 첫 대결입니다. 예. 1시간이 주어진 바둑에서는 만난 바가 없었어요. 예, 일단 걸쳐갔습니다. 요즘에 걸치면 예전에 걸치면 받았는데 요즘엔 걸치면 받지를 않아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여기 돌이 있어서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요즘에는 화점에 걸쳐가면 보통은 이곳 소목을 걸쳐가죠. 이곳을 만약에 받으면 백이 받는다면 그러면 흑은 뭐 이런 식으로 두 칸 굳힘을 할 수도 있죠. 신민준 구단은 지난해부터 11연승을 달려나가기도 했고요. 그동안의 연승에 있어서 바둑왕전 타이틀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올해 들어서의 성적만 해도 6승 2패를 기록 중이네요. 예, 컨디션이 좋죠. 네. 신민준 선수가 둔 대국자들이 대부분 이제 랭킹 상위권 선수들이기 때문에 좋은 성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박정환 구단은 박정환 구단의 성적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5할 승률밖에 보여주질 않고 있는데요. 예, 박정환 선수 뭐 한국 탑 랭커죠. 뭐 1위에 2위를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데 올해 성적이 썩 좋지 않네요. 특이점을 보면 박하민 선수와 백홍석 선수에게 진 것이 약간 좀 랭킹 면으로 볼 때 그리고 이호승 선수에게 GS 칼텍스배 예선 결승에서 패했네요. 네. 제가 이 준결승에서 이호승 선수에게 졌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예, 이호승 선수에게 제가 박정환 선수에게 못할 짓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호승 선수에게 원래 너무 많이 유리한 바둑이었는데 네. 이제 좀 AI로 찍어보니까 막 90%가 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바둑을 졌어요. 제가 나중에 최명훈 의원이요? 예. 그리고 그 역전패를 당했더니 이호승 선수가 이제 기세가 살았는지 박종환 선수까지 꺾었네요. 지금 뭐 16강에도 올라가 있고요. 예. 일조를 하셨군요. 제가 몹쓸 짓을 했나 봅니다. 예. 일단 박정환 선수 네. 뭐 여기 요즘에는 여기 날일자로 덮어 씌우는 것을 당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아주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여기 씌움 당하면은 승률 퍼센티지가 확 떨어져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입구자를 두고요. 여기서 여기를 걸치면 다시 흉내 바둑으로 돌아오는데요. 똑같아지는 거죠. 그렇죠. 여기를 두면 아예 똑같죠. 100% 같습니다. 여기서 백이 이곳을 받을지 아니면 이곳을 어딘가를 두어 갈 텐데 3-3을 때이르게 침입할 수도 있고요. 그냥 받는 것이 가장 무난하기는 한데요. 자, 신민준 구단 선택은 바로 협공을 해가네요. 예, 아주 간결한 한 칸 협공을 했죠. 요즘 랭킹 상위권 기사들, 그 중에서 또 공부 열심히 하는 기사들은 뭐 꼭 그것을 맹신할 수는 없지만 인공지능이 이렇게 좋은 포석으로 뭔가 지정해주는 그 자리를 거의 다 외워놓고 있을 거예요. 워낙 공부량이 많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예전보다 초반 진행이 좀 빠릅니다. 약간. 뭐 시간을 아낄 수만 있다면 그러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이유이기도 할 그렇죠. 테고요. 뭔가 꼭 그렇게 따라둘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시간이 많지 않은 바둑에서 뭐 여기 두는 게 좋다는 걸 누군가가 그게 뭐 인공지능이 될지라도 좀 가르쳐 주면 뭐 시간도 절약할 겸 보통 빠르게 그렇게 두는 것 같아요. 예, 흑은 협공을 했는데 이곳을 두지 않고 여기를 백이 벌리는 자리, 네. 그 자리를 이제 대협공을 갔고요. 백은 여기서 좋은 자리는 이곳 두 칸 벌리는 자리도 좋은 자리예요. 왜냐하면 여기를 그냥 이렇게 받아두면 여기를 흑이 벌리면서
물론 굳혀져 있는 형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양날개 형태 비슷한 모양이 나오거든요. 여기도 워낙 좋은 자리라 예전에 이렇게 가만히 두 칸 벌리는 수는 이창호 구단이 아주 이제 즐겨 두었던 네. 그런 수법이죠. 그 이후로 이제 많은 기사들이 두었고 바둑의 포석에서 바둑의 포석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돌과 돌의 간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포석을 두어갈 때 가장 포인트는요. 근데 이제 변에 돌이 하나가 놓여 있을 때 그곳에서 두 칸 벌리는 이 수법은 정말 좀 이제 세월이 흘러도 나쁜 수다 이렇게 평가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바둑격언에도 있죠. 1, 2, 2전. 예. 돌이 하나가 있을 땐 두 칸 벌리는. 자, 오늘 뭐 오전 대국을 위해 신민중 구단은 커피 한 잔을 들고 왔고 박정환 구단은 녹차 한 병을 들고 왔어요. 예. 신민중 구단이요. 항상 이게 어리게만 좀 느껴졌었는데 최근 모습 보면 많이 좀 성숙해졌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예, 좀 어른스러워졌죠. 예전에 뭐 한 4, 5년 전에 볼 때만 해도 약간 좀 아이 같은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예. 이제는 뭐 21살 성년이 됐고요. 자, 그만큼 바둑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프로 기사가 만 한 20살 정도 언저리 됐을 때가 가장 그 파릇파릇하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전성기가 아닐까 싶어요. 네. 예전에는 이제 시대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연륜이랄까 이런 게 좀 뒷받침돼야지만 전성기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었는데 요즘에는 특히 AI 바둑이 나온 이후에는 연륜이라는 그런 개념은 좀 많이 그래도 있긴 있지만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AI가 많은 것을 바꿔놨군요. 그렇죠. 뭐 바둑의 기본적인 수법도 많이 바꿔놨고 그리고 또 AI가 나오고 나서는 예전에는 이런 개념이 좀 있었습니다. 뭐랄까 랭킹 탑 클래스들이랑 두면 좀 주눅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은 많이 대국전에 꿀리고 들어갔었는데 요즘에 그래봤자 인공지능보다는 약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인공지능이 나오고 난 이후에는 좀 실력이 대부분 평준화되고 그리고 위쪽 탑 클래스들이 그 소위 말하는 이른빨이라 그러죠. 그런 게 좀 없어진 것 같아요. 네. 자, 뭐 신민중 구단도 본인이 AI에 대해서 뭐 이제는 기자들이 빼놓을 수 없을 만큼 공부를 했을 거고요. 자, 랭킹도 2계단 끌어올리면서 변사일 구단과 함께 공동 4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랭킹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신민준 선수 제가 한 4년 전쯤만 해도 뭐 한 4, 50위 뭐 그 언저리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기사화된 걸 보니까 이세돌 구단은 고성능의 컴퓨터가 있으나 AI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일단은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은 예전보다 공부량도 훨씬 적을 거고요. 그리고 나이가 뭐 신민준 선수나 이런 쪽보다는 훨씬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예전에 그 고정관념을 쉽게 타파하면서 완전히 자기 걸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이렇게 3-3을 침입해서 밀어갔고 흑은 일단은 선수를 뽑을 수 있는 수법을 선택한 거죠. 왜냐하면 여기 어찌됐건 이쪽 방면이 뭐 이쪽을 3-3을 들어가건 아니면 여기를 벌리건 이쪽 방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선수를 뽑을 수 있는 이 간결한 느는 수법을 선택했고요. 백도 뭐 이 날일자 이외에는 별다른 수법이 없습니다. 밀어갈 수도 있지만 지금 배석에선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이렇게 하나 늦춰서 날일자로 씌워가게 되면 네, 여기서가 이제 문제인데요. 흑이 이쪽 방면의 모양을 좀 활용하고 싶으면 이곳을 한 칸을 좀 띄워놓고 협공을 가는 수법이 있는데
그냥 보통의 배석에서는 잘 두어지지 않아요. 이것은 그렇게 썩 좋은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백이 뛰어나가서. 하지만 지금은 여기에 모양이 큰 모양을 키우는 의미로는 둘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곳을 이렇게 두면 백이 일단은 여기를 막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두터워지면 이 모양을 키우는데 약간 좀 부담이 있죠. 아니면 그냥 간결하게 그냥 이런 식으로 3-3을 침입해서 뭐 현대바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있는 것은 예전 모양이고 네. 지금은 이 선으로 넘죠. 이렇게 두고 100 이런 정도 두 칸을 벌리는 이런 포석도 무난해요. 사실 요즘에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포석에 대한 연구가 정말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흙이 쓸만한 포석이 예전에 비해서도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전에는 선착의 효를 살려서 모양을 키워간다던가 뭔가 선착의 효를 극대화시키는 수법을 썼는데 요즘엔 그런 수법들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거의 다 어느 정도 연구가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인류 기사들도 흙보다는 백을 약간 좀 선호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한번 직접 물어보고 싶기는 한데요. 예. 거기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대회는 또 중국놀이잖아요. 예. 덤이 7집반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더더욱 백이 편하죠. 예. 박정환 선수가 그냥 다가왔고요. 그렇다면은 지금은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덤이 7집반이기 때문에 백이 어느 정도 두터움을 유지하면서 두어가면 흙이 덤을 7집반을 내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죠. 자, 오늘 이 국내 선발전 단 한 명의 선수를 선발하기 위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연속해서 2라운드 함께 오후 3시에 또 3라운드 최종 라운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옆에 판이죠. 강동윤 선수와 김지석 선수의 승자와 이 대국의 승자가 또 대국을 펼칩니다. 예, 이쪽을 붙여갖고 예상대로 흙은 덤이 부담돼서 그런지 백에게 세력을 두터움을 좀 내어주더라도 네. 일단은 실리를 차지하는 그런 정석 선택을 하고 있죠. 자, 좌하 마무리가 뚝딱뚝딱 이어졌고요. 예, 여기서는 흙이 보통은 이곳을 입구자를 가는데요. 네. 지금의 배석에서는 입구자를 갈지 아니면 여기를 늘어놓을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차라리 늘 수도 있는 거예요. 보통은 이게 미생이기 때문에 못 살아있기 때문에 입구자 네. 가면 자체는 못 살아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자마자 여기를 먼저 붙여서 응수타진을 해봅니다. 당장 백이 이제 잡으러 가는 것은 이곳을 끊고 이렇게 뭐 호구치기만 하더라도 당장 쉽지는 않죠. 네. 자, 귀를 젖혀서 먼저 물어봤고요. 예, 이곳을 이렇게 원래는 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입구자를 갈 때 다음에 막히는 것이 선수가 안 되죠. 이렇게 있게 되면 백이 어딘가 보강을 하고 이렇게 입구자를 가더라도 막으면 또 놔야 되죠. 그래서 있는 수는 안 됩니다. 아래를 지키기 전에 그 예. 붙여놓은 자리를 하나 끊어 놓는 건 어떨까요? 그거는 별로 득이 없어요. 어딘가를 끊어 놓으면 네. 오히려 백이 어디론가 선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끊어놓게 되면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흙이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쪽을 끊는 건 당연히 득이 없겠죠. 네. 여기를 둬야 되는데 다음에 끊어 잡히니까요. 그렇다면은 위를 중앙에 끊어놔야 되는데 끊는다면 어차피 이곳에 손이 돌아오면은요. 여기를 이렇게 두고 읽고 나를자를 가면 여기를 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별로 득이 없죠. 오히려 백이 먼저 두게 되면 흙이 좀 무거워진 결과만 남게 됩니다. 한 그러면- 가지
예. 네, 끊어놓고 입구자를 하는 건 어떨까요? 그렇죠. 하나 끊어놓고 입구자를 하는 수법은 있긴 있어요. 이렇게 두는 거는 뭐 생각해 볼 수는 있겠네요. 이렇게 두면 일단 이 돌은 끊어놨고 여기는 흑돌은 살아있죠. 넘는 것과 이것이 맛보기이기 때문에 네. 뭐 이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네요. 그냥 받아두네요. 이제 백도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여기서 위로 있는 것은 여기를 한 칸 띄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흙이 받아서 살게 되면 뭐 권투로 말하면 잽을 연속으로 맞은 그런 좀 의미가 있어서 좀 기분이 나쁘고요. 만약에 아래로 이으면 흙도 여기 뛸 그 시간은 안 될 것 같고 여기를 둬야 되는데 그러면 이곳을 백이 젖힐 때 이 교환이 이득이란 뜻인가요? 위로 이었네요. 위로 이었다는 것은 이것도 감수를 하겠다는 뜻인지 그럼 이렇게 둘 때 백이 어차피 이쪽을 협공을 가겠다. 협공을 이렇게 둬야 될지 아니면 한 발 좁혀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협공을 가서 할만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흙이 그 붙여놓는 교환을 하지 않고 그냥 살아뒀더라면은 백은 어디로 손질을 했을까요? 백이요. 이거를 붙여놓지 않고 그냥 입구자 둬서 살고 젖히면 늘었다고 네. 보고요. 요 교환이 없는 상태에서요. 글쎄요. 그래도 뭔가 어느 쪽을 변을 전개를 하고 그 다음 붙여갈 때 사실 변화를 좀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아래쪽을 젖힌다든지 예전엔 여기를 두고 여기 흑돌이 있는 상태에서요. 붙이면 아래쪽을 두는 여기서 한 칸 뛰는 것은 또 생략을 하네요. 백이 뭐 이곳을 두는 건 네. 뭐 오히려 두텁게는 해줬지만 내가 이쪽을 어딘가를 전개를 해서 뭐 두 칸인지 세 칸인지는 좀 어렵습니다만 전개를 해서 좌변을 내가 먼저 두게 되면 불만은 없다 이렇게 박정환 선수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냥 벌려두면은 똑같다고 보면 될까요? 교환을 해둔 것과 아닌 것의 요거요? 차이. 예. 백이 뭐 이곳이나 이곳을 어딘가를 전개를 하면요. 그러면 뭐 이곳을 한 칸 띄워둘 수도 있지만 뭐 약간 남겨놓을 수도 있죠. 맛을. 뭐 나중에 뭐 이곳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런데 입구자도 약간은 선수성이기 때문에 다르게 교환을 시킬 수가 있군요. 예, 뭐 구자가 절대 선수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약간 좀 선수성이죠. 자, 조금 바짝 다가섰어요. 이수의 의미는 이제는 이곳을 두면 있는 게 아니고 여기를 붙이겠다는 뜻일 것 같기도 합니다. 찝는 건 안 되는 건가요? 여기요? 예. 찝으면 받아주죠. 그때 별로 찝는 게 내려서면 여기요? 예. 내려서는 건 당연히 안 되죠. 입구서 그냥 씌워가기만 하더라도 뭐 흙이 거의 죽었습니다. 가를 수가 없다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한 칸 띄워놓은 교환이 안 돼 있는 것을 뭐 응징한 듯한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해요. 이제는 여기 뛰면 이렇게 붙이겠다. 그럼 왜 미리 띄워놓지 않고 뒀느냐. 네. 그것을 좀 추궁하는 듯한. 그냥 뭐 큰 모션 없이 진행이 되는데 깊이가 역시 남다릅니다. 아니면 이수로 여기를 둘 때 요돌과 요돌은 없습니다. 근데 이 약점을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데 붙이는 수법이 있나요?
뭐 이런 수법도 뭐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를 그냥 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는 저는 뭐 어디서 본 적은 없고 그냥 생각이 난 건데 만약 호구를 친다면요? 호구 치면 늘어놓고요. 네. 느는 건 있는 게 선수라 잡는 것과 맞보기고 음, 여기서 이쪽 두면은 뭐 넘던지 있던지 해서 흙이 뭐 득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응수타진을 했다가 악수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었군요. 여기서는 이제 흙은 뭐 어찌됐건 좌변을 이 자리를 백에게 뺏기면 너무 좋기 때문에 흙이 둔다면 이런 자리가 가장 보통이 아닐까 싶어요. 더 전개하면 좋지만 또 침투하는 수단이 남기 때문에요. 국내 선발전 준결승 신민준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바둑 보내드리고 있고요. 강동현 구단과 김지석 구단은 한국기업 본선 대국실에서 대국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뭐 선수들에게는 체력이 정말 필요한 하루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오전 대국이 끝나면 네. 또 이어서 대국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케이스가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가장 많이 하루에 대국을 해본 건 하루에 3판 정도고 대부분의 기사들이 그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KBS 예선 같은 경우는 오전 오후로 이제 2판을 두고 저녁 때 무슨 리그가 있다거나 그렇게 하면은 이제 3판을 두게 되는 경우는 있는데 그건 이제 시간이 짧단 말이에요. 그 2판을 두더라도. 그렇네요. 그런데 이렇게 뭐 1시간짜리 아주 긴 건 아니지만 뭐 KBS하고 비교하면 아주 속기 기전과 비교하면 차이가 좀 나거든요. 네, 이렇게 또 비중 있는 대국을 한 3시간 이상 걸린단 말이에요. 각자 1시간에 30초로 네. 1시간 이상 두기 때문에 3시간짜리를 두고 잠깐 쉬고 또 3시간짜리를 또 둬야 돼. 3시간 정도 걸리는 것을 또 둬야 되는데 정말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될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만 보면은 신민준 선수가 오늘 대국자 4명 중에선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99년생으로 막내네요. 하지만 첫 판을 지면 아무 소용이 없죠. 자, 아직까지의 포석은 잔잔하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이 한 수 한 수에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두 기사인데요. 앞으로의 바둑 어디서부터 접전이 일어나게 될지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2019) IMSA 월드마스터즈 챔피언십 국내 선발전입니다. 자, 랭킹 시드를 부여받은 신진서 구단 그리고 국가대표 상비군 시드를 받은 이지연 선수와 함께 출전할 한 명의 기사를 찾게 되는데요. 특히 이곳을 두자 신민준 선수가 지금 막 여기 입구자를 이제 선택을 했죠. 여기 입구자를 놓게 되면 이제 흙의 두터움은 사실상 거의 사라졌어요. 백은 안형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백이 더 두터운 형태고 이제는 흙이 또 손을 빼면 이런데 압박을 당했을 때 좀 기분이 나쁘고요. 흙은 여기 간격이 넓기 때문에 여기 간격이 좁다면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교환을 해놓을 텐데 여기 간격이 100도 상당히 이상적인 간격이라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요. 과연 그것을 감안하고서도 이곳을 붙이는 교환을 할지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를 이렇게 뛰는 수도요. 흙의 좋은 모양도 자리죠. 좋아요. 예, 이렇게 두게 되면 그래도 여기 흙돌이 좀 놓여져 있기 때문에 네. 백이 침투를 할 수는 있지만 또 호되게 공격을 당하겠죠. 그리고 여기를 뛴 수가 여기도 응원을 하고 있고 또 요돌도 어느 정도는 제압이 돼 있어요. 그 붙여놓은 자리의 약점은 괜찮은 건가요? 이곳이요? 예. 이곳은 이제 가볍게 보는 거죠. 이곳을 이렇게 만약에 단수를 치면요. 뭐 이렇게 뒤로 돌려칠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있는 것은 뭐 또 축으로 잡히기 때문에 물론 이 돌이 여기 오면 여기 젖히는 게 있지만
그것까지는 어떻게 될지. 아니면 요거 끊는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하나 집어넣는 경우도 있어요. 집어넣으면 여기 돌려칠 때 약간 더 득이거든요. 요즘의 포석은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를 이제 제시하고 있어서 그 포석은 인류 기사들 뭐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포석은 어느 정도 이제 비슷한 것 같고 이제 초중반 포석이 막 일단락되고 지금부터가 이제 조금 이제 차이가 잘못 두게 되면 좀 많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물론 포석이 저는 예전부터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부터 물론 예전에 이창호 구단이 한국 바둑 그리고 세계 바둑을 제패할 때 그때 당시에는 후반이 가장 이제 이창호 선수는 후반이 장기이지 않았습니까? 네. 후반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초반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 게 초반을 잘못 짜면 상대가 실수하지 않는 이상 만회가 안 되거든요. 네. 요즘 특히 이게 시간 많은 바둑에서는 회복이 좀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부터 저는 초반 센 사람이 결국은 탑이 되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서로 이제 비슷하다가 인공지능이 나오고부터는 초반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중반, 후반 순으로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요즘 젊은 기사들은 어느 정도 후반은 네. 많이 이제 프로가 되기 위해서 많은 실전을 통해서 후반은 어느 정도는 다 이제 어느 정도 그 실력에 맞게 두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뭐 물론 한 판 끝날 때까지 모든 것이 다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자, 가장 이제 초반 첫 시작부터 잘 짜여지지 않는다면 바둑을 풀어가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박정환 구단 같은 경우는 항상 이 대국 전에 얘기를 할 때마다 컨디션에 대한 얘기를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는데 박정환 선수도 지금 이제 한국 나이로 27이란 말이에요. 네. 신민준 선수 나이 때만 해도 박정환 선수가 분명히 그런 얘기를 안 했었을 거예요. 저 때는 뭐 컨디션이 별로 나쁘질 않으니까. 이제는 그래도 20대 중반을 넘어섰기 때문에 컨디션도 상당히 이제 당일 한 판의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그냥 간결하게 지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석점과 이 돌 한 점이 딱 가운데 자리 일감으로 지킨다고만 한다면 단순하게 변을 지킨다고만 한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죠. 네, 격언상 2립 3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돌이 3개니까 아래쪽은 하나고요. 근데 1, 2, 2전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네. 2립 3전, 3립 4전 이런 거부터는 사실 주위의 배석이 어떻게 놓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그럼 돌이 4개가 있으면 뭐 5칸을 벌려야 되고 5개가 있으면 6칸을 벌려야 되고 그러면 나중에 좀 돌이 많으면 그냥 반대쪽에 화점에 하나만 있으면 될 수가 있으니까 네. 그걸로만 평가할 수는 없죠. 네, 지금 이제 3칸이 벌려져 있다 보니까 그 사이가 백이 들어왔을 때 갈라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있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곳 침투하면 이 돌을 잡아먹을 수는 없어요. 이 돌을 잡아먹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백이 이곳 침투를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여기를 침투하면 여긴 살 수 있는데 이 돌이 사느라고 이 돌이 그냥 죽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은 이곳을 깨는 것보다 바둑은 뭐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항상 귀 쪽에 집이 나는 것이 돌의 효율로 볼 때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건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귀 쪽을 어떻게 해서든지 사는 게 더 효과적이죠. 무턱대고 깨려고 들어갔다가는 소탐대실이 될 수 있군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신민준 선수가 여기를 탁 쳐들어가면 어떡하죠?
근데 일단은 지금은 여기를 나를자를 한번 달려서 응수타진을 한번 하고 싶기는 한데요. 뭐 이렇게 씌워서 살려줄지 아니면 이곳을 붙여서 계속 압박을 할지를 좀 물어보고 싶기는 해요. 나중에 흑돌이 좀 많이 놓여지고 난다면 나를자 갈 때 막 입구자로 잡으러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바둑에서의 포인트는 백 모양을 키우기보다는 흑진영을 어떻게 잘 지워 나가느냐가 되는 건가요? 배그 입장에서요. 예. 지금은 바둑은 항상 흑이 먼저 두죠. 흑이 먼저 두고 이렇게 모양 바둑이 되면 계속 서로, 그러니까 처음 첫 수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서로 계속 모양을 계속 키우다가 백도 그냥 따라서 계속 모양만 끝까지 키우면 그 바둑은 백이 이기기 힘들어요. 어느 시점에서는 바둑은 흑이 먼저 두는 게임이기 때문에 흑진을 쳐들어가야 됩니다. 결국은. 아무리 덤이 있을지라도 서로 모양을 계속 키워서는 힘들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포석 자체가, 그리고 백이 모양을 키우는 포석은 벌써 아니에요. 흑은 여기 약간 집이 나서 살고 여기도 안정을 취했고요. 여기 모양을 일단 키워놓은 상태고요. 백은 뭐 큰 모양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여기도 두텁기는 하지만 그렇게 큰 모양은 아니고, 상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변도 여기도 단단하게 안정이 되어 있는 형태고 여기도 돌이 2개뿐이 없지만 단단하지만 여기 모양이 아주 큰 형태는 아니죠. 그렇다면 여기 모양을 백이 삭감가는 수를 지금 생각을 해야 되죠. 네. 한 수 더 둬서 이런 데 두게 되면 여기 모양이 집이 이제 굳어지면서 상당히 큰데, 이거는 지킨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은 지켰습니다.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다고 보네요. 예, 여기도 뭐 좋은 자리긴 해요. 간격은 나를자뿐이 안 되지만 네. 예, 이곳을 둠으로써 이제는 여기를 두면, 이제는 흑이 이곳을 두면 뭐 여기가 단단하기 때문에 그냥 있겠죠. 이곳을 두면 다음에 흑이 이곳을 이렇게 제압을 하면, 그러면 백은 이곳을 붙여서 이런 식으로 밀어가면서, 요 돌이 없으면 붙이고 미는 게 위력이 없는데 변 쪽에 다가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가면 여기가 백이 큰 집이 난단 말이에요. 이 돌은 뭐 그렇게 강하게 공격할 돌은 아니죠. 하지만 압박을 하면서 여기에 큰 집이 나는 것이 백이 매력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건데요. 흑도 이 자리가 크긴 큰데 네. 나중에 위쪽에서 백이 또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것이 남아있고, 일단 여기랑 여기랑의 교환은 여기도 큰 자리지만 여기가 약간 그래도 두터움까지 감안하면 여기가 더 좋은 자리처럼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백이 이제 이쪽 방면으로 손이 돌아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흑이 이곳 나를자도 아주 큰 자리입니다. 하지만 변의 날일자와의 교환을 봤을 때는 좀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고요. 예. 지금 붙여갔습니다. 이 수의 의미는 이곳을 백이 젖히면 네. 일단 늘어놓더라도 여기가 백이 받기가 조금 애매해요. 막으면 이렇게 안 두자니 되는 건가요? 끊는 것이 남아있고요. 이렇게 두면 돌파를 당하고, 이쪽을 두면 또 뭐 나중에 뭐 축으로 잡힌다든지 이런 맛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는 붙이면 젖히고 늘어야 되는데 돌파당하는 형태가 남아있죠. 남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흑이 지금 붙여간 거고요. 보통 이럴 때는 뭐 끼우는 방법도 있기는 하던데요. 실전은 젖혀서 받아둡니다. 여기를 근데 백이 끼우는 수는 이쪽을 아무것도 교환을 하지 않고 여기를 맞젖혀 갈 때 응수가 곤란해요. 그냥 요 돌이 2개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네. 맞젖혀 가면 여기에 돌이 놓여 있어서 이 돌을 잡으려고 그러다가 이쪽 끼운 돌이 잡힐 수가 있거든요. 네. 일단은 백이 젖혔고요. 흑은 늘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받을지가 궁금하네요. 예, 여기서 애매하네요, 간격이. 일단은 여기를 한 번 더 밀어갈 수도 있는데요. 흙의 반발은 불가능한 건가요? 이렇게요. 예. 이렇게 두면 화를 낼 수도 있죠. 여기 끊는 것은 들여다보는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끊었을 때의 자세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수상전이 들어가도 단수 치고 끊으면 들여다볼 것 같고, 그냥 두면 이런 데를 가만히 늘더라도, 이거는 이렇게 둬서, 요거는, 요거는, 가능할까요? 백도 골치 아프네요. 일단 백도 여기를 일단 밀어가고 싶기는 합니다. 백이 여기를 받는다면 확실히 박정환 선수가 이런 돌의 간격에서 어떤 수법을 두었을 때 백이 받는 것이 이게 간격이 모양이 깔끔하지 않다, 이런 거를 판단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붙이는 수가 바로 이제 눈에 들어왔다는 것은 네. 예, 사실 그 뒷맛 부분 때문에 백도 나를자로 받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의 활용은 없을 거라고 봤었는데 그 부분을 박정환 구단이 놓치지 않고 찾아냈고요. 자, 일단은 여기 붙인 수로 인해서 백의 입장에서 바둑이 아주 나빠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네. 잽을 한 방 맞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밀어 올리는 변화는 안쪽에서의 수읽기가 어떤지를 확인을 해봐야 하고요. 만약에 흙의 반발이 불가능하고 중앙을 받아야 한다면 밀어둔 자체가 득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요. 예.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두게 되면 끊는 수가 약간은 그래도 좀 완화는 됐어요. 그리고 흑도를 좀 무겁게 만든 의미도 좀 있고요. 신민중 구단도 고민이 많이 되나 봅니다. 자, 호구로 받아두었고 끊어간다면 뒤로 물러날 수밖에는 없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이곳을 끊었는데 이곳을 이렇게 두는 거는 단수치고요. 단수치고요. 너무 기분 나쁘죠? 근데 박정환 선수는 여기를 끊어만 놓고 여기서 손을 빼는 것은 지금 당장은 축이 안 되거든요. 네. 일단 나가서 축이 안 되죠. 그러면 끊어만 놓고 손 빼는 것은 당장 두지 않을 바에는 요거는 교환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는 밀린다든지 해서 여기가 두터워지면 요 두 점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요 맛을 노리려고 여기를 안정을 취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두 돌이 안정도 되고 이제 아주 엷은 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맛을 구체적으로 이 이후에 노려갈 수가 있죠. 네. 앞서 백이 나를 짜다가 왔을 때 그냥 달리기는 좀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예. 근데 이 교환이 진행이 되고 나니까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여기 끊는 수가 역시 나중에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기 끊는 걸 노리지 못하면 이 교환은 악수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를 두지 않고 백한테 이런 수를 먼저 당하게 되면 이제는 끊는 맛이 거의 영영 노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교환이 악수가 되기 때문에서라도 여기를 일단 나를자를 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백도 고민이 되는데요. 이런 데를 지킬 수도 있는데 너무 밋밋하죠. 이런 수는
단순하게 요 모양을 그냥 집으로 만들겠다는 건데 사실 네. 나중에 흙이 다 둔 다음에 침투해도 집이 잘 안 나고요. 뭐 이런 식으로 키울 수도 있는데 선수가 일단 아니거든요. 그럼 이 돌이 나중에 집으로서의 값어치가 너무 없는 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두기 겁나기도 하고요. 지금은 일단은 이쪽을 어떻게 삭감을 가는 수를 이제는 찾아야 될 때가 된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좌상 부근은 나중에 흙이 협공을 하더라도 그냥 따로 정리를 하면 되는 건가요? 흙이요. 예. 이쪽을 근데 이쪽은 이렇게 어디론가 침투를 하더라도 협공을 가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백이 지금 여기서 손을 빼도 뭐 주위에 백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공격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흙이 그래도 이 두 점이 못 살아 있는 것을 이용해서 침투를 할 뿐이지 뭐 이 백돌이 흙이 이 자리를 들어온다고 해서 이 백돌이 공격당하는 그런 느낌의 형태는 아닙니다. 오늘 AI 그래프는 움직임이 없네요. 예, 약간 AI가 졸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이렇게 두어지고 나서 보니까 뭐 약간 이 교환이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활용인 것처럼 보여서 저라면은 그래도 흑백 중에 흑을 들고 싶지 않을까 싶어요. 이 그것은 이제 붙여놓은 교환만으로도요. 예, 뭔가 포석이 흙이 나빠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덤이 7집반이라 현재 그냥 덤까지 감안한 상태에서 흑백을 선택하라면 저는 뭐 그래도 백을 선택할 것 같은데요. 덤 7집반이라. 그런데 6집반의 그냥 일반 한국 룰의 덤이라면 저 같으면 흑백 중에서 흑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7집반이기에 예, 그렇죠. 그 어느 7집 쪽을 택할지 좀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그 중국 룰이기 때문에 네. 그 선수들이 정확히 이제 어제도 뒀기 때문에 인지를 하고 있겠죠. 박정환 선수도. 네, 궁금한 게 예, 오늘 바둑이 이제 개가 하는 형태가 나온다면 예. 중국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지막 계산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네요. 궁금하네요. 그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중국 룰이 덤이 한 집 차이가 나는 것만이 다가 아니거든요. 네. 예, 뭐 빅이 날 경우도 계산하는 방법이 좀 다르고요. 어제는 두 판 모두 불개로 끝나서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서봉수 구단께서 심판을 맡아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게 무슨 뜻이시죠? 이제 그러니까 계산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예, 옆에서 이제 도움을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서봉수 구단이 그 중국 룰로 개가하는 거를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저도 대충은 아는데요. 그 완벽하게 뭐 빅이 난다던가 네. 아니면은 뭐 귀곡사가 일어난 모양이 나왔는데 옆에 뭐 빅이 하는 다른 곳에 난다던가 그랬을 때 완벽하게 알지는 못해요. 많이 달라지죠. 예. 아마 프로기사 중에서 뭐 지금 한국기원에서 또 그 업무를 보고 있는 박승철 선수 같은 경우에 아마 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와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신민준 선수와 박정환 선수가 두 기사 다 뭐 박정환 선수는 뭐 중국에서 중국 룰로 시합을 둔 것이 엄청 오래됐기 때문에 알지 네. 않을까 싶고요. 팽팽하게 가서 계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지금 여기를 붙였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이 붙인 수의 의미를 제가 좀 풀어드리면 여기를 좀 백은 선수로 좀 찍어 눌러놓고 네. 이 돌을 살겠다는 거예요. 아. 여기를 살고 나면 흙이 두터워져서 나중에는 여기 붙여서 변화를 일으키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여기 먼저 붙여서 뭐 이쪽을 두면 이쪽을 젖히겠죠. 이 수의 의미는 어느 쪽인가 흙이 젖힐 때 반대쪽을 젖히면 이쪽을 단수 쳐도 여길 끊어서 이 돌이 축이 되고요. 이쪽을 보강을 해도 여기를 단수 치면 축이 돼. 여기를 이어도 이곳을 단수 치면 축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인가 젖히는 것은 반대쪽을 젖혀서 내가 양쪽 다 축이 유리한 형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저는 이제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었습니다만 신민준 선수가 이것을 붙이니까 네. 박종환 선수가 약간 고개를 끄덕끄덕거렸단 말이에요. 그걸 보셨군요. 예. 그렇다는 것은 두어 올 거라는 것을 예상을 했다. 뭐 예상을 뭐 했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괜찮은 수네. 뭐 이런 장면에서 뭐 괜찮은 수다. 뭐 이런 표현일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축이 불리하니까 늦춰서 받아야 되는 건데 늦춘다면은. 근데 이렇게 일단은 젖혀갔어요. 젖혔네요. 그러면 백도 일단 젖힐 텐데요. 아, 혹시 끊고 밀어 올리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끊고 미는 거요. 예. 이렇게 미는 거는 예전에도 삼선에 있는 돌을 붙여서 이렇게 뭔가 변화가 일어날 때 이렇게 두는 수법이 있는데, 이런 것은 그냥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이 흙은 이 돌과 이 돌을 어떻게 해서든 다 잡을 수는 있지만 이 두 점을 잡는 동안 백이 여기를 이렇게 막아가면서 이쪽에 다 백돌이 뭔가 막히면서 활용을 당하는 형태가 될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중앙에 위를 젖혀가네요. 일감은 변을 젖히고 싶었는데요. 그만큼 지금 신민준 선수는 변의 약간 삭감보다는 이 중앙 쪽을 두텁게 해서 네. 이 돌, 여기 끊는 약점도 좀 무력화시키고 이 돌을 나중에 크게 좀 공격을 하겠다. 더 넓게 보면 여기 이렇게 이 모양을, 이 백 모양에 좀 더 중점을 두는 거죠. 여기 몇 집 정도 삭감 가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참 멀리를 내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사실 중앙을 그리기에는 지금 크기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뭐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기 예. 때문에 그냥 좀 막연하게 좀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나중에 기술이 또 더 개발이 된다면 이 기사들의 지금 생각하는 것까지 좀 볼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거는 뭐 바둑에서뿐만이 아니고 네. 그렇게 되면 큰일 날 것 같은데요. 어떤 점에서? 지금 이렇게 해설을 하는데 네. 이수영 씨가 속으로 왜 최명훈 사원님은 해설을 이렇게뿐이 못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를 제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할까요? 예, 또 3단 젖힘을 했어요. 예, 젖힐 수 있을 때 젖히자는 뜻일까요? 예, 여기까지 젖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불가능할 것 예. 같고요. 어딘가 함부로 끊게 되면 오히려 백에게 활용을 당할 수 있다 해서 여기까지 젖혔는데요. 백도 이곳을 끊고요. 이렇게 두는 것은 여기를 끊고 이렇게 밀어가게 되면 이 석점도 걸려있고 돌이 다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 젖히는 것은 일단 양단수 되거든요. 눈 딱 감고 빵 때림할 수도 있죠. 뭐 이 돌은 뭐 네가 나중에 알아서 해결해라 하고 그냥 여기를 빵 때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만약에 백이 이으면 네. 그러면 이렇게 늘어서 이렇게 정리가 될까요? 그러면 여기 집은 좀 크게 나고
백은 중앙을 좀 두텁게 하고 네. 아니면 여기 약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놓고 요 약점을 최대한 이용해서 이런 데를 먼저 붙여서 이득을 봐놓고 여기를 정리하는 수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 일단 뭐 이었습니다. 뭐 있는 것은 뭐 양단수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바둑을 처음 배우는 초심자들도 아, 여기는 양단수 당하는 자리니까 이해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예, 박정환 선수는 잠시 자리를 비웠고요. 여기서 이제 이어받으면은 아래쪽까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렇게요. 예. 근데 이렇게 이어받으면 이제 여기는 백이 일단 젖힐 거고요. 이런 데서 이렇게 2단 젖히는 행만은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끊기는 순간 돌의 형태가 당한 형태예요. 돌의 기본적인 형태가. 모양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점을 잡더라도 당한 형태일 수 있고 그렇다면 흙은 일단은 가만히 늘어야 되는데 여기 모양이 약간은 좀 기분 나쁩니다. 나중에 뭐 2단을 이런 식으로 또 젖히는 맛이 좀 있어요. 이곳을 잡더라도 이렇게 늘어서 여기 약점을 보완한 상태에서 잡게 되면 좀 활용당한 형태고 꽉 잡게 되면 이런 데를 밀릴 때 또 여기 끊는 수가 선수라 계속 밀려야 되고 네. 그런 좀 차이는 있죠. 여기서 과연 이곳을 늘어갈지 이쪽을 이을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요. 이어갔네요. 이어갔어요. 일단 아래쪽을 좀 더 중시하겠다라는 것 같네요. 여기서 만약에 젖히면 네.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요. 그럼 이제 잡을 거고 백은 뭐 이런 데를 달리거나 아니면 이런 데를 붙여서 뭔가 완벽히 두터워지기 전에 뭔가 맛을 노릴 것 같은데요. 일단 그래도 젖히나요? 이게 뭐 늘면 나중에 또 밀릴 수가 있어서 한 줄 차이도 클 것 같고요. 예. 늘어듭니다. 일단 모양 좋게 느는 수를 선택했고요. 백은 여기서 원래는 일견 계속 밀어가는 게 보통인데 계속 밀다가 이 돌이 그냥 죽게 되면 맛도 없이 죽게 되면 기분이 나쁠 수가 있거든요. 이쯤에서 여기를 백이 둔다고 흙이 이곳을 밀 수는 없어요. 여기가 집으로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은 백이 뭐 붙이던가 나를자를 두던가 이런 데를 붙이던가 어딘가를 둬서 뭔가 맛을 남겨놔야 됩니다. 네. 일단 지금 백이 그 우하 쪽을 물어본다면 흙은 잡으러 가는 방향으로 선택하게 될까요? 꼭 잡아야 된다는 아니지만 그냥 어설프게 살려주면 안 되겠죠. 예. 여기서 어떤 감각이 가장 무난할까요? 뭐 이곳을 먼저 붙이는 것도 일단은 어디론가 젖히면 패로 봤기 때문에 일단 패 형태가 나오게 되면 원래 일단은 흙 모양의 형태이기 때문에 좀 두텁게 패를 져서 두텁게 잡히더라도 뭐 어떻게 생각하면 원래 흙집이란 말이에요. 활용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일단 붙이는 게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면 앞서 붙여갈 때부터 중앙에 대한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예. 지금 키워가는 방법이라던가 하는 근데 이쪽을 자리가, 키우다가 예. 흙이 바로 삭감을 가는 게 아니고 이런 데를 밀면 나중에 이제 점점 흙이 두터워지기 때문에 맛을 노릴 때 그냥 통으로 잡으러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이 더 두터워지기 전에 지금은 응수를 물어보는 것이 뭐 기본적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뭔가 신민준 선수가 지금 보고 있는 시선의 방향도 뭔가 좀 맛을 그쪽을 좀 보는 것 같은데. 우아한 것 같아요. 예. 신민준 선수가 물론 어리고 속기에 능한 기사지만 갑자기 1시간짜리 바둑에서 30초 초읽기를 몰리게 되면 약간 좀 당황할 수도 있거든요. 기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뭐 생각 시간 주어지다가 초읽기 들어갔을 때 뭐 당혹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던데. 예, 특히 1분짜리 초읽기라면 뭐 큰 부담은 없어요. 1분은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30초의 2배니까. 근데 30초는 금방 지나가요. 정말 금방 지나갑니다. 물론 30초 초읽기 가장 대명사로 생각되는 KBS 바둑왕전에서 이제 박정환 선수를 꺾고 신민준 선수가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속기도 이제 증명이 된 기사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1시간짜리를 두다가 30초 초읽기를 몰리면 좀 네.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분짜리 바둑에서 30초 초읽기를 몰리게 되면 계속 속기를 어느 정도는 뒀었기 때문에 몸이 이제 두뇌와 몸이 어느 정도 적응을 하는데 1시간짜리를 두다가 30초 초읽기 바둑은 별로 없거든요. 네. 일단은 또 밀었네요. 여기까지는 밀어놔도 아직 맛은 있다고 판단하는 걸까요? 젖혔습니다. 키워가겠다는 거죠? 예. 젖히면 이제야말로 뭔가 이 약점을 이용해서 바로 끊어간다든지 아니면 어딘가를 움직이고 싶은데요. 이걸 계속 이걸 뒤로 젖혀서 여기를 그냥 다 집을 내어줄 수는 없어요. 지금 물어보고 싶다는 거군요. 예. 뭐 지금 물어봐야 되는 시점인데 어떤 식으로 일단 붙이나요? 여기를? 그러면 아래로 빠져볼까요? 아까 패 얘기하셔서. 아래로요? 네. 이거는 정말 다 잡으러 가겠다는 건데 좀 부담스럽죠. 이렇게 두고 뭐 붙인다든지 해서 두게 되면 네. 다음에 치받고 여기 양호구까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붙일 때 밑으로 늘어주면 지금 신민준 선수는 이전에 붙였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을 붙일 때. 백이 붙일 때 그래도 일단 젖혀서 받을까요? 패 형태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때려서 패 형태가 나는 형태가 보통이 아닌가 싶은데 백도 일단 여기 젖히는 패감이 기분이 좋죠. 왜냐하면 안 받기는 뭐하고 거의 악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패감이 기분 좋은 패감이라는 것이 악수가 안 되는 패감을 쓸 때가 가장 기분이 좋거든요. 먼저 젖히네요. 패감이라고 얘기했던 자리를 교환을 네. 시켜둡니다. 이곳을 먼저 젖혔다는 것은 이곳을 둘 때 네. 2단을 젖혀서 먼저 물어보겠다는 뜻인가요? 그렇네요. 예, 2단을 젖혀서 이렇게 두고 백이 2단 젖혔죠. 이렇게 두고 꽉 잡으면 끊는 수 때문에 여기 끊는 약점을 바로 노려갈 거고요. 네. 이렇게 두면 여기 약점 때문에 일단 늘게 만든 거죠. 그리고 나서 뭐 여기를 붙이던 어떤 식으로건 여기 수순이 먼저라고 신민준 선수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몇 선인가요? 5선 쪽에서 단수를 친다면 이쪽에서요. 네. 이럴 때는 백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두면 일단 여기를 끊겠죠. 이거를 늘면 여기를 막고 이곳을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 끼워도 패 형태가 나고 흙도 자충이라 이거는 흙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두고 이렇게 끊을 끊을 때 이 한 점을 버리고 잡으러 가야 되는데 맛이 너무 나쁘죠. 여기 끼우는 수도 남아있기 때문에 위로 끊는 건 뭔가 좀 무리일 것 같은데요. 박정환 구단이 고민을 하길래 혹시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글쎄 그런 단수는 좀 박정환 어려움이 선수의 있고요. 고민은 네. 위로 끊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끊고 어떻게 응수할지를 생각하는 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끊어놓고 생각하면 상대가 조금이라도 편해져요. 생각하는 것이
벌써 변화가 위로 끊는 거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교환을 해놓는 것과 안 해놓는 거는 상대의 머릿속에 생각의 범위가 조금이라도 작아지기 때문에 100%의 교환은 안 해놓고 보통 그 다음 수를 생각하죠. 그러니까 나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상대도 줄어드니까요. 아니죠. 자기는 줄어들지가 않죠. 왜냐면은 속으로만 정해놓으면 네. 이거 끊으면은 여기 끊었을 때 다른 변화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환은 안 해놓고 보통 생각을 하죠. 자, 이 다음에는 손이 빠르게 나오겠어요. 안 나오는데. 제가 좀 놀랐네요. 왜 상대의 범위를 줄여줬을까요? 뭐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고 둘 수도 있고요. 예. 그냥 정말 단순하게 위로 끊는 수를 생각하고 나서 네. 안 되니까 그냥 여길 끊는 거일 수도 있어요. 혹시 바로 안 받을 수도 있나요? 안 받는 수요? 네. 안 받는 수는 안 받는다면 기껏해야 여기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100이 늘어놓고요. 여기를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예,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요. 예. 그러니까 젖혀놓는 게 만약에 선수 교환이 되면 100도 어디를요? 바로 여기를요? 네, 넘어가는 수가 근데 사라질 여기를 것 끊으면 같은데요. 젖히면 지금 여기를 100이 안 받아주죠. 예, 여기를 안 받고 뭐 이런 데를 먼저 끊어가도 대책이 없죠. 여기 끊는 약점 때문에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 네. 받는다면 여기를 잇는다거나 이런 데를 이어야 되는데 여기 돌이 놓여져 있는 대가를 너무 혹독하게 치르게 되죠. 자, 생각 시간은 8분 정도 더 여유가 있는 박정환 구단입니다. 잡았네요. 네. 여기 끊는 약점이 있는데 네. 일단 잡았습니다. 뭐 늘어서 뭐 이 약점 때문에 계속 여기를 조금이라도 손해 보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고 최대한 버틴 수죠. 이 수는 버틴 수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끊으면 여기를요? 예, 예, 여기를 끊으면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건가요?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뭐 이렇게 뭐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면 이곳을 단수 치고요. 되게 이제 속수의 좀 느낌이 있는데 단수 치고 이렇게 밀어가나요?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는 여기는 확실히 집이 났어요. 네. 확실히 집이 났는데 그냥 자기 집을 좀 줄이는 의미도 좀 있거든요. 예, 끊으면 어떤 식으로 두어가겠다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신민중 구단도 움직임이 조심스럽습니다.
여기서 신민준 선수가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이 수를 좀 예상을 못해서 생각한 수도 있죠. 일단 여기 약점까지 있는데 이렇게까지 자기 약점을 하나 더 노출시키는 것에 대해서 좀 예상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백이 끊었을 때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끊었을 때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받는 형태라고 예상을 하면 일단 거의 끊는 것을 두고 나서 생각할 것 같은데, 이렇게 둬도 좀 악수견일 수도 있어서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바로 그 한 점을 움직이는 수를 두면 여기요? 예. 붙이는 수요? 예. 그 모양의 형태도 좀 나빠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럴 수도 있죠. 예, 붙일 수도 있어요. 지금 먼저. 뭐 제가 생각하기엔 끊는 수와 붙이는 수의 갈림길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만약 그 우변을 잡지 않고 그냥 받았다고 한다면 손이 바로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예. 그게 아니어서 다시 또 생각에 잠긴 걸까요? 예, 상대가 약점을 노출시키지 않고 노출시키면서 최대한 버텨갔기 때문에 뭐 너무 쉽게 둬주면 안 되겠죠. 자, 과연 우변의 흙집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2019 IMSA 월드마스터즈 챔피언십 국내 선발전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